상용화가 변하는데 연구해가지고 변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3T에서 우리가 7T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7T가 상용화 되려면 이제 또 한 4, 5년 걸리겠죠. 무엇보다 MRI의 높은 해상도는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키고 있다. 개발 당시만 해도 자기장의 세기가 0.1 테슬론에 불과해 1cm 크기를 보는데 그쳤던 MRI는 불과 30년 사이에 0.1mm의 질병 부위까지도 관찰이 가능해졌다. 현재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1.5 테슬론 MRI에서는 뿌옇게 보였던 뇌신경들도 7 테슬론의 연구용 MRI를 통해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를 토대로 진단했던 파킨슨병도 영상 진단이 가능해졌다. 파킨슨병의 원인인 흑질에 나타난 변화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지의 질병을 향한 영상의학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그건 참 엄청난 그거죠. 예, 그다음에 핏줄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0.2mm를 보는데 앞으로 그거 가지면 0.5, 0.05 내지 0.1. 그러니까 100 마이크론, 50 마이크론.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핏줄이 끝에 가서 엉킨 것들.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는 시술장에 서 있습니다. 심장 주변의 혈관이 70% 이상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은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카테터 등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각종 영상의학 장비들을 통해서 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몸속을 관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종 영상 장비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이제 질병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의학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월 17일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가슴의 통증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지만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미 9년 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던 조용훈 씨.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하셨었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아팠던 적 없고.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에서는 응급으로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관상동맥 확장술을 해드리는 게 사망률을 줄이고 엑스레이 촬영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의 한쪽이 완전히 막혀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손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관상동맥 확장술이 시작됐다. 미리 연결한 가는관을 따라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다. 시술 중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의료진. 엑스레이 촬영기에 찍힌 영상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찾는다. 응급 상황에서 수술 없이도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교수님 말로는 하여튼 50명 중에 1명꼴로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병원의 혈관 조영실. 간암 환자인 곽금수 씨의 간암 색전술이 시술되고 있다. 요거는 한 3.5cm에서 4cm, 요거는 한 2cm, 요것도 2cm, 요건 1cm, 1cm, 요거는 뭐 이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한 4, 5cm 이렇게. 이것도 다 1cm, 1cm. 간의 형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간의 형태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간 밖으로까지 종양이 퍼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1살인 곽금수 씨는 간암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에 재발했다. 이 경우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도관을 이용해 암을 치료한다. 우선 복강동맥을 통해 도관을 암 덩어리 부근까지 진입시킨다. 그런 다음 항암제를 투여하고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
혈관을 색전 물질로 차단한다. 시술 후 모습이다. 색전물로 막혀 암 주변의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 암으로 가는 영양 공급 통로가 막힌 것이다. 이 분야는 인터벤션 중에 크게 말하면 암 치료 분야. 암 치료 분야라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분야에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거를 피하고 직접 도관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한 분야지요. 영상의학은 인터벤션 치료를 넘어 첨단 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4살 효정이가 양성자 치료를 받는 날이다. 2년 전 여름, 효정이는 근육암인 횡문 근육종 진단을 받았다. 효정이의 왼쪽 뺨에 자리 잡은 종양은 2번의 수술과 독한 항암 치료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재발한 암. 더 이상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다. 효정이의 엄마는 양성자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보다 효과도 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다. 오늘로 8번째 치료가 시작됐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가 1초에 1000만 번 회전하는 가속기에서 만든 에너지를 암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양성자 치료의 경우 암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쏘기 때문에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키는 방사선 치료와 달리 소아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다. 특히 이제 소아에서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방사선 치료로 인한 그 부작용이 X선을 썼을 때는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의 그 물리학적 성질을 이용하면 정상 조직을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성자 치료와 X선 방사선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팀은 기존 X선과 양성자 빔의 모습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기존 방사선은 일직선으로 방출되는 반면 양성자는 한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X선 에너지는 몸 전체를 투과하는 반면 양성자는 치료 목표점에서 최대 에너지가 방출된다. 말하자면 주변 장기에 손상을 주는 X선과 달리 양성자 빔은 정확히 암세포만 공격한다. 하지만 꿈의 암 치료도 영상의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차 없이 종양에만 양성자를 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료 위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CT와 MRI를 포함한 각종 영상 진단 방법을 동원해 양성자 치료의 오차는 채 1mm를 넘지 않는다. 정확히 종양이 어디 있는지를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자 치료를 할 적에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상 방법을 동원해서 양성자 치료의 계획에 응용하고 있고요. 특히 MRI나 CT, 그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을 3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런 종양의 타겟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폐체라고 합니다. 치료에 이용될 개인 치료 틀을 만드는 과정에도 영상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종양의 모양에 맞게 빔을 조사하는데 차폐체가 이용이 되겠고요. 보상체는 종양의 모양에 맞게 빔이 멈추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얻은 그 CT나 MRI에서 저희들이 그 종양을 거기다가 우리가 그리면 그것을 입체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치료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의학 없이는 우리 치료를
요새 그 현대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